집 밖 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 날인데, 여러분들 뭐 잘 지내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아마 젊은이들이, 아마 그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작년까지, 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음, 많이 참석을 못했죠. 서로 이렇게 데이트도 못하고 그 젊은이들은. 근데 올해는 보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예배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 건물에서 음, 어떤 분쟁이든 간에 그 우리가 그 공동체, 이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오해가 있다면 서로 일단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 법률에 어떤 위반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는 제가 볼 때마다 늘 느끼지만은, 이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맹점이 될 수도 있는데, 특정한 몇몇 그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그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게 횡포를 하면서 그 경제적인 그 어떤 혜택이 다수한테 다 돌아갈 거를 갈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 있는 그 동영상 자료들에서도 눈에 익은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그 정부에서 저는 그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 건물이 사적 자치, 다시 말해서 그 개인이 투자를 해서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알아서 그냥 분쟁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식으로만 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다수의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은 있죠. 그 어떻게 보면 다수라고 하지만 개개인별로 있을 때는 본인들 소수거든요. 개개인별로 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은 뭐 호실을 한 개, 두 개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가 관리단을 장악한다든지 어떤 그 생활은 숙박시설이면 운영사로 이렇게 장악을 해서 그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소송을 갖다가 막 하고 이랬을 때 그 개인들은 있죠. 입점주나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자본주의 속성에서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또는 고소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다들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하니까 본인도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서 관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또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집합 건물이 지금 바뀌면 대한민국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합 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요구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처럼 바꾸면 됩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가라든지 판매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상당히 지금 특히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 매달 수익금을 좀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큰 낭패를 보시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 어떤 정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떠나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보셔가지고 그러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장악해서 그 운영을 하면서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법률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 앉아 끝나는 시점인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어, 그, 그 마태복음에 저는 참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저는 상당히 좀 와닿던데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이렇게 지금 시작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의로움, 의로움, 정의, 의로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꼭 봐주시고 연대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음, 그리고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또는 직장 생활하기 바쁘시고 하니까 혹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게 직장에 또 이상한 투서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괴롭히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대부분이 앉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드신 거죠. 근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뭐, 막 열심히 뛰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서로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기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은 조금씩이라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1 년이 지나오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인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전부 다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집합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어떤 부분이라도 서로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도. 그렇지만 그 목적하는 바가 틀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어떤 우리가 왜 이게 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딱 기준은 있다고요. 근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해 왔는데 잘못된 것을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본인들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했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고 새롭게 우리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를 함께 갖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바꿔 나간다면 우리 집합 건물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하는 것에서 인간은 바로 서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주변 분들도 용서를 또 해 주셔야 되고 참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보듬게 안고 서로가 또 공동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있죠.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우리는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두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세상은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수의 국민 우리 세계인 분들은 있죠. 알게 모르게 예 각자가 맡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요. 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있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조금씩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욕심에 끝이 없죠.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다든지
관리위원회에 있다든지 또는 관리소장이 있다든지 직원이 있다든지 운영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러면 소유자분들은 그분들을 추천했을 때 그러면 더 잘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인, 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멋진 그 어떤 그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그것을 욕심으로 거머쥐려고 하는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서 거기에 음해를 하고 이상한 이간질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의 집합 건물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있죠. 살펴보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구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싹 농사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텃밭을 새롭게 가꾸어 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다시 있죠. 좋은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나이가 30이든 40이든 간에 20대이든 우리는 정신 연령은 또 다른 겁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정신 연령은 20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나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인생을 완전 다 살은 사람처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는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성탄절을 잘 보내시고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